자, 사권 7장. 오늘 교황제도, 영어로 말하면 페이퍼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는 교황청, 큐리어. 영어로는 큐리아 이렇게도 합니다. 청을 말합니다. 청. 수도원 운동 이렇게 하면 수도원이라는 것은 수도사들이 거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옛날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제 정원이 안에 정원이 있고 이 옆에 있는 데가 다 셀이잖아요. 독방인가 이런 것처럼 뭐 우리나라 궁궐도 마찬가지죠. 이제 옆에 항상 방이 있고 중간에는 그 정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제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도사들이 장소에 건물을 짓는 것이 시작된다 이 말이고, 그지는 그럼 뭐냐, 은자 시대라 그러죠. 그냥 사막에 그냥 동굴에 그냥 천막 하나 절렁치고 있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수도사들 은자라 그러거든요. 헐밋이라 그러죠. 혼자 그냥 두세 사람들 그냥 어울려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말하고, 수도원에 뭐 제도화가 되어졌다. 그것처럼 교황제도라고 하는 것은 교황청을 이제 만들어서 자신들의 제도를 아예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청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무슨 부서가 있고 장관이 있는데 청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뭐 철도청, 이런 국세청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정부 산하에 있도록 만드는 그런 청사를 이 로마 교회는 못 만들죠. 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이제 유사한 하나의 청을 만든 거예요. 그게 교황제도 이렇게 되어져.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에서 탈피하고 싶어하는 수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황제도는 무시무시한 사회 단체, 세상 정부까지 손아귀에 넣고 통치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세속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당연하죠. 교회를 지배하는, 세상도 지배하고 교회도 지배하는 하나의 가상적 청을 하나 만드는 아주 무서운 단체로 이제 탈바꿈하는데 그 도구로 시작되어진 게 바로 베드로를 하나의 가상적 인물로 정해놓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제도는 어디에서 갖고 왔느냐? 제가 지난 시간 마무리에서 제가 했지만 그 퓨더리즘, 봉건제도, 프랑크족에서 갖고 있는 봉건제도의 체제에 교회를 끼워 맞추는 거죠. 끼워 맞추어서 이제 교황제도를 하나 만들어요. 교회 말고, 교회는 청 밑에 있는 거니까. 자, 청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지상권에 대한 고대성은 니케아 범종교 회의의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 왜? 그전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회의의 총대 감독 중 첫 번째 위치가 로마 감독에 부여되었고, 그는 주변 교회들을 돌보라는 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와 다른 총대 감독으로 나눌 때 그 회의는 각자의 합법적인 제한을 부여하면서 모든 자의 머리로 임명하지 않고 단지 주요한 자들 중 한 명으로 임명한다. 그 후 431년 에베소서 종교회의에서 대표적으로 결정난 게 네스토리우스 파 이단으로 정죄하죠. 단성론
우리가 다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아마 올려져 있을 겁니다. 단성론 논쟁의 431년. 로마 감독 첼레스티노는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감독 네스토리오스, 이게 네스토리오스를 반대하는 민명 아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총대 감독 키릴로스 또는 시릴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시릴이라고 하는데 앞장세워 자신이 최고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449년 강도회의. 요거 다음에 이제 모이는 게 이제 451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431년, 451년. 이거는 강도회의죠. 라 불리는 2차 에베소서 종교회의로 로마 감독을 레오, 영어로는 그냥 레오 1세라고 그럽니다. 레오 1세는 사절단을 보내어 최고의 위치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 부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역사를 보고도 청이라는 것은 없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니케아 전에도 없었고 431년, 450 이제 좀 있어 나옵니다. 451년에도 없었다. 근데 왜 이게 갑자기 나오느냐?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위조 문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8세기에 이 위조 문서가 만들어지면서 로마라는 이름만 가지지 청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거짓 교회죠. 마치 정부 기관에 속하면서 마치 장관 형태를 나타내어지는 것처럼 그런 부서의 하나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 교회를 만든 거지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면 로마 교회라고 붙이는데 이게 사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의. 451년에 로마 감독 레온 1세 이 사람, 로마 제국 황제 말키아누스, 황후 불체리아를 설득시켜 최고의 위치를 일시적으로 올라앉게 했다. 왜 그러면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 황제와 황후가 그를 이렇게 지켜 세운 적은 있어요.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31년 에베소서 범종교 회의를 주도했던 동방교회 감독들이 너무나 불안했고 무질서했기 때문이었고 직면한 위기 때문에 올린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임시 대리 청정을 하는 것처럼 당시에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로마 당신이 중간 역할을 좀 해주시오 라고 하면서 한 적은 있었지만 영속적이지는 않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칼빈 선생님. 593년 5차 범종교 회의가 개최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레멘나스가 회의를 주재하는데 찬성했다. 아구스티누스는 418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의 사회권을 그 도시의 대감독인 아울렐리우스였지 로마청의 사절단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 감독이 무슨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지상권을 가진 게 아니다. 그런 이따금 있었지만 그게 영속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이고 381년에 암브로시우스가 이 아큘레이아 종교회의를 사회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가 로마 청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수도는 밀라노였지 로마가 아니었어요. 황제가 밀라노에 거했는데 무슨 로마가요. 그래서 제가 그 이탈리아를 지금도 가보면 남부 이탈리아와 북부 이탈리아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을 갈라지고 싶어 해요. 북쪽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팀, 그 다음에 뭐 그 자동차 다 북부 지역이에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북부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는 더욱더 그랬죠. 왜? 밀라노가 수도가 되었던 적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항상 로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착각인 거예요. 그 다음 수석 대감독이라는 칭호와 다른 교만한 칭호들이 언제 어떻게 기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다. 칼빈 선생님이 참 희한합니다. 언제 기어 들어왔는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살살 기어 들어온 것 같아요. 도둑처럼. 카르타고 종교회의는 누구도 사제들 중에 왕자, 최초의 감독만 아니라 제1교구의 감독이란 칭호 가져서는 안 된다. 그냥 형제다 라고 하자. 그래서 서로가 아마 우위에 점유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당시에 그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교구에, 저 교구에 있는 사람들이 간섭을 하고 싶은 거. 예, 간섭하고자 하는 그걸 엄격하게 잘라버리는. 절대 간섭하지 마라. 자, 이런 것들이 종교회의의 그 기록들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력들이, 당시에 굉장히 심한 알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로마 감독 그레고리오 1세는 우주적 감독이라는 칭호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 감독이 스스로 우주적 칭호를 받으려고 하자 그레고리오는 세속적이고 신성모독적이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반대했는데 지금 로마 감독이 우주적 감독이라는 단어를 갖고 간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레고리오 1세마저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